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치는 이소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 오늘 내려오면서 친한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왔고 안 오겠다는 사람을 꼬셔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대전에 두부 두루치기를 사주면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정수님이 이제 서울에서는 책방 책임감이랑 지구부시착이라는 동네 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참여자로 만난 분인데 대전이 고향이고 두부 두루치기가 너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 고향은 아니에요. 여기 좀 살았죠. 한 1, 2년 살았어요. 그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향의 맛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인 그 유진솔 님이 친구라고 같이 한다고 하길래 조금 꼬시면 너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꼬셨더니 진짜 기차표를 예매했다고. 그래서 오늘 두부 두루치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상주 작가로 제가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답심리 도서관 상주 작가로 있어요. 근데 김근태 도서관에 있을 때 옆에 예술 교육사를 가르쳤던 차원선 시인님이 대전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전에 간다 와라 그래서 또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겸사겸사 봐서 한 3명의 저희 독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콜리플라워를 냈는데 그 김신일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옛날에 클럽하우스라고 음성 기반 SNS가 있었어요. 근데 음성 기반 SNS에서 할 일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들 거기서 밤을 샜어요. 서로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불을 어떻게 덮냐면 얘기를 막 하다가 잠이 든 것 같으면 마이크를 꺼주는 게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밤새도록 얘기하면 정이 들었던 분이 바로 김신일 대표님인데 그때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책방도 운영하시고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밤새도록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엄청난 시인들과 가수들과 이런 분들이 그 SNS 기반 클럽하우스에서 다 만나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책방 상주 작가 할 때여가지고 많이 찾아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솔님의 진심이라는 시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그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덤이라는 시인데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애덤. 치통이 오듯 느닷없이 달도 얼고 잎사귀도 어는 추위가 번진다. 고양이들이 막 주차된 자동차 엔진 아래로 숨어들었다. 북극곰이 뱉은 숨이 보이는 이런 날 아침에는 새로 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한다. 호주머니 입구가 막혔다. 광운대로 시를 써야 하는데 입구가 막혔다. 광운대 가봤어? 조금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 막혔다는 것은 뚫릴 곳이 있다는 증거. 운동장을 걷는 기분으로 한 켤레의 신발이 벗어둔 발자국들. 걸을 수만 있다면 벗어둘 것이 남아있다. 늦가을을 빌려주는 마음으로 기억을 빌려줄 수 있다면 좋겠네. 나는 친구의 기억이 풋풋하기만 하고 저걸 빌리면 시를 쓸 것만 같은데 밑줄도 그을 수 없고
모서리를 접을 수도 없는 책처럼 내 것 아니게 놓여 있다. 금세 또 혼자 있어야 편해지는 숲길을 끼고 창문이 무릉덩이를 어떻게 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놓여 있다. 무지개는 빛과 물방울을 빌려뜬 몸이라서 사라진다. 영혼이란 그런 순간들의 흔적 같고 급 동면과 불면도 한 몸이라는 것. 왜 한 몸인데도 손등은 따사롭고 발은 찰까? 광운대에 아이스링크가 있어. 거기 아이스링크가 있다는 걸로 어떤 시를 쓸 수 있는데? 밤의 트랙에 별이 내려와 앉듯 나는 영축산 그림자에 잠겨본다. 아니, 감겨본다. 두 귀는 잘 붙어 있어.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베는 아이스링크가 잘 보인다. 이런 시입니다. 왜 제목이 애덤인 것 같으세요? 애덤은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맞추시는 분께 상품. 다들 애덤을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제목이 애덤이야? 근데 이 시를 어떤 똑같은 장소로 두 명의 시인이 이 장소에 대해서 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최지인 시인이었어요. 근데 최지인 시인이 광운대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자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광운대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광운대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강원대를 가본 적도 없고 강원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시 쓰려고 하는데 입구가 막힌 기분이 드는 거예요. 추워서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이 시려워서 넣으려고 하는데 코트 새로 사면 주머니 안 뜯겨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처럼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 진짜 막힌 호주머니처럼 손도 못 넣게 안 뚫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를 쓰지 하면서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은 고민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하소연을 하거든요. 친구 시인이 있는데 김은지 시인이라고 저랑 되게 잘 지내는 친구 시인이 있는데 친구 시인한테 나 진짜 시가 안 써지는데 광운대로 시를 쓰재. 최지혜 시인 자기만 좋자고 광운대로 쓰재. 이러면서 막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강원대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강원대 가봤어? 그랬더니 조금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그 풋풋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자세한 건 시에다가 다 쓸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느끼기엔 너무 풋풋했어요. 근데 왜 수치스러운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너무 시로 쓰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우리가 함부로 줄 그을 수도 없잖아요. 함부로 접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가 빠진다면 그건 진심이겠다. 그래서 유진솔님의 진심을 듣고 맞아, 이게 남의 이야기고 그럴듯하고 시로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을 그냥 시로 남긴 건데 왜 애덤이냐면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강원대학교 전경이 막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강원대학교는 학교 건물 옆에 아이스링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 이 대학교는 아이스링크도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은지 씨는 야 여기 아이스링크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지 씨 근데 거기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무슨 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거야. 생각해 보니까 뭔가 시를 어떻게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스 하키를.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애덤이라는 선수의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다. 근데 제가 좀 시를 그래서 못 썼어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은 너무 슬프고 끔찍해가지고 그 얘기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 하키 경기 중에 칼날에 그 아이스 하키 칼날에 베어서 바로 즉사하셨거든요. 애덤이라는 아이스 하키 선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에 그 사람을 애도하는 말들, 멘트들이 나왔는데 너무 끔찍한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씻으려고 하다가. 근데 그 얘기를 여기에다가 함부로 소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느꼈던 이 황망함과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시에 어쨌든 묻어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시를 쓰려고 하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소식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애덤이라는 제목을 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어디다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북토크에 왔을 때에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줄 때에만 알고 사실 공개적으로 그걸 다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누구 애덤이라는 어떤 사람이겠거니 광운대 다녔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진하게 남아있는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그 이름으로 그냥 두자 해서 남겨놓은 이름입니다. 네. 그럼 노래는 언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 편 더 읽고 그럼 노래 들을게요. 애덤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시가 이제 버렸다, 불질러 버렸다라는 시예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버렸다, 불질러 버렸다. 아버지는 죽은 할머니의 옷가지를 버렸다, 불질러 버렸다. 마당 귀퉁이에서 장롱에서 꺼내온 스웨터 할머니의 새 옷 가장 아끼던 피부 오그라든다 솟구친다 연기가 넘친다 독하다 마스크도 없이 아버지는 할머니를 한 번 더 태운다. 나는 그 옆에서 한 번씩 지붕 위로 솟구치는 불씨를 바라본다. 포항은 바람이 많은 도시, 철이 많은 도시, 굴뚝이 많은 도시, 비가 없는 도시. 죽음 앞에서 불 앞에서 나는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 한나절 동안 아무 말 않고 아버지는 할머니를 버렸다. 불질러 버렸다. 죽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잖아. 해 지는 쪽에서 한 번 더 불탄다. 생긴 대로 살라는 말, 생긴 대로 먹으라는 말.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 나는 운동화를 꺾어 신고 풀뱀처럼 울었다. 나에게서 아버지와 똑같은 냄새가 났다. 그을음 같기도 하고 할머니 방 안에 날리던 용각산 가루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 나를 버렸다.
불질러 버렸다. 죽지 못해 살았던 작은 방에서. 네. 이게 저희 할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쓴 시인데,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이제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시골에 살았고 진짜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진짜 촌 할머니세요. 집도 되게 지저분하세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대전 분이세요. 대전에서 외할머니 똑똑하시고,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동생은 친할머니한테 맡겨졌는데, 동생이 이제 커서 막 얘기 나누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친할머니한테 맡겨진 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속 산나물을 뜯으러 산에 데리고 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친할머니는 이렇게 푸근하니까 제가 막 약 올리기도 했고, 엄마처럼 막 앙탈 부려도 막 소리 지르고 해도 받아주는데, 외할머니는 무서웠어요. 저 약간 교도관 출신이었고 집도 되게 좋았어요. 약간 저택처럼 이렇게 정원이 있는 집에 사셨거든요, 대전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꼭 하세요. 80대까지도 화장을 하셨어요. 근데 음식도 뭘 해주자면 거기 가면 막 된장찌개에다가 막 해주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오므라이스, 계란도 이렇게 진짜 예쁘게 막 덮어 있는 걸로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친할머니 생각이 훨씬 많이 나요. 무서웠던 외할머니보다. 근데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제가 진짜 많이 계속 누워 계셔가지고 그 중학생 때부터 계속 그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제가 오랫동안 많이 아프셔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되게 착하셔가지고 막 치매가 오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막 벽에다가 진짜 똥을 바른다, 벼른박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이런 할머니를 보내시고 너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산문집에 보면은 매듭이라는 산문이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한테 못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계속 하소연하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냥 자식이 잘 자라는 것만 보려고 할머니를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이빨이 없어가지고 틀니가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빠진 이로 살으셨는데, 아버지가 할머니 틀니 안 해준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잘하다고 한 거는 이제 다 후회가 되고, 그럴 돈으로 차라리 나의 엄마한테 잘할 걸 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막 오만 걸 후회되는 얘기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할머니 옷을 이렇게 태우는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용돈을 네가 다 가져간 걸 아니까 얼마 빌렸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5만 원 빌렸다고 해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를 태우면서 많이 말 잘 듣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국에는 옷을 다 태우는 동안 우리가 아빠는 왜 이렇게 할머니를 다 태우지? 계속 태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할머니가 저희를 태운다는 느낌으로 생각이 얼마나 지겨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버리고 잘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마이크를 여기 리버브를 좀. 네네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 금요일에 만날까요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그 시와라는 뮤지션 혹시 아시나요? 그 시와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만들고 부른 노래이고요. 오늘 한번 혼자 불러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만날까요 부를게요. 만나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를 못해 난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핑계 같은 생각하느라 물어보는 말을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 상상하는 마음은 진짜 너의 마음 아닐지 몰라 금요일에 만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나 볼까? 집에 오라고 해도 될까? 자고 가라고 해도 될까? 내게 편안한 향을 피우고 너를 기다릴 거야. 금요일에 만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나 볼까? 집에 오라고 해도 될까? 자고 가라고 해도 될까? 내게 편안한 향을 피우고 너를 기다릴 거야. 이불을 준비할게. 작은 먼지도 닦아둘게. 네가 편한 게 제일 좋아. 알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네 맘을 기다릴게. 네가 편한 게 제일 좋아. 집에 오라고 해도 될까? 자고 가라고 해도 될까? 내게 편안한 향을 피우고 너를 기다릴 거야. 금요일에 돌아오라고 해도 될 건가? 금요일에 만날까요? 만날까가 이 포스터 올리실 때 그죠? 음악으로 했는데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낭독회가 엄청 기대가 됐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무슨 시를 읽어야 되나 머리를 엄청 굴렸는데 생각나는 시가 하나도 없고 저는 그런 도발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있었나? 자고 가라고 해도 될까?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시가 집 옮기기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좀 도발적이에요. 18페이지
페이지에 집 옮기기. 너와 내가 키스를 하고 있을 때 두부 사러 가는 아이가 있다. 수생식물처럼 떠있던 집이 부서진다. 빛이 으깨지는 여름이라면 키스가 입술의 일은 아니지. 혀와 혀가 모서리를 접고 기둥을 접고 지붕을 접어 집 옮기는 놀이 같다. 너는 음악 옮기길 좋아하고 나는 오늘 너의 집을 옮기는 중이야. 삼각 지붕은 뾰족한데 안은 둥글어. 절벽에 붙어있는 바위솔처럼 밀착이라는 말은 너를 통해 배운다. 돌아가야 할 집이 내 혀에 있다면 너는 내게 키스하겠지. 남쪽 마당에는 꽃이 피었다는데 스페인 북부는 대설주의보야. 너의 집을 옮길 때마다 나는 시드니를 지나쳐온 지진 소식을 들어. 나의 혀가 보관하고 있는 너의 첫집. 몇 살이더라. 삼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뱉지 못하는 해와 달 같은 집이 남았다. 네. 도발적입니다. 키스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시를 쓴 게 꽤 있어요. 첫 시집에도 제목 그대로 키스라는 시였는데 그 시는 키스는 한쪽은 계속 밝은 거를 막 생각하고 한쪽은 누군가를 다리를 생각하면 누군가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을 생각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연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요. 그 시가. 그래서 저렇게 입을 맞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어떤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시를 썼는데 이번 세 번째 시집에 올 때는 그걸 좀 넘어서죠. 키스를 하는데 이게 입술의 일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 문장. 키스? 입술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입술의 일만은 아니지. 하면서 어떤 것들이 키스를 할 때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내가 지어놓은 나를 안온하게 하는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집 같은 것들이 있다면 키스는 그 집을 옮기는 일 같은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집을 만들려고 기둥도 옮기려면 일단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길을 이제 안내하는 놀이를 한번 여기서 이 시에서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키스를 하면서 느낀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옮겨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집에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복토크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실 곳이 있잖아요. 근데 집을 옮겨 놓으면은 내 입 안에 내 혀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돌아갈 곳이 집이기 때문에 키스하겠지. 이런 재미있는 생각놀이들을 하면서 적은 시인데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면서 적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가 너무 감명 깊다 하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큰 감명을 받나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온갖 기교를 다 떨어놓은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삼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뱉지도 못하는 해와 달 같은 집이 남았다.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키스라는 건 가만히 그걸 생각해보면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놀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의 속성이나 아니면 자신 마음의 속성이나 누군가 관계의 속성에 많이 빗대어가지고 이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서 다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슬프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이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시여가지고 오늘 한번 그 금요일에 만나자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만날까요?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시여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 읽으려고 합니다. 사슴뿔 자르기. 13페이지. 사슴뿔 자르기.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나라공원의 전통 행사.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서로의 가장 빛나는 뿔을 잘라내야 한다면 아프지 않을 수 있나요? 사슴은 뿔을 잘리고도 풀을 뜯고 길가에선 가지 없는 나무가 자랍니다. 네. 사슴뿔 자르기 짧으니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읽었습니다. 써있는 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본의 나라공원의 전통 행사가 사슴뿔 자르기를 아직도 하고 있대요. 그 나라공원에. 왜냐면 사슴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기르는데 같은 우리에서 사슴이 계속 서식하게 되면 맞아요. 뿔로 싸움을 해서 서로 다친대요. 그래서 그 전통 행사는 그 뿔을 미리 잘라주는 행사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똑 떨어진대요. 네. 가만히 놔두면 똑 떨어지고 그 계절과 시기와 그 성장 과정에 따라 떨어질 일을 이렇게 숲풀 속에 자연 속에 놔두면은 이렇게 붙어 있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떨어질 텐데 굳이 가둬서 키우면서 뿔까지 자르는 상황? 그런 것들 보면서 가로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로수도 어쨌든 산속에 있으면 가지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길가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어느 창문을 많이 가린다더라 어디를 웃자랐더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교실이나 어떤 사회 내에서 직장이나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가장 빛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사슴에서 뿔 아닐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라내야 할 때가 되게 많겠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빛나는 부분을 잘라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 같은 것들을 던져보고 싶어서 쓰게 된 거고 그럼에도 되게 비관적으로 끝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뿔이 잘리고도 되게 파릇파릇 도단한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뿌리 잘리고 나무렇지도 않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자신의 삶을 영속하기 위해서 풀을 뜯는 장면이 되게 깊게 다가와서 되게 짧지만 생각은 엄청 오래 하는 엄청 길었어요. 시간 되게 길었는데 많이 줄이고 요만큼만을 남겼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군요. 없죠. 실망스러워.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읽는 동안에 그래도 표제작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표제작을 읽겠습니다. 표제작은 근데 너무 많이 읽어서 거의 대부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읽겠습니다. 콜리플라워. 읽는 동안 질문 생각해 주세요. 콜리플라워가 암에 좋다니까 사오긴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난 꽃양배추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아. 델러웨이 부인은 이 말을 다른 말과 헷갈리고 나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헷갈린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들판에 쌓인 눈을 퍼먹는 장면을 봤다. 콜리플라워 맛이 난다. 진동벨이 울린다. 암 걸린 애가 커피 가져와. 암에 걸리면 맘에 걸리는 말이 많다. 아픈 건 마음밖에 없네. 눈뭉치 속에 숨겨놓은 돌멩이를 믿고 싶다. 흰빛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내가 한 말들이 맘에 걸려있다. 아파트 화단에 10층에서 떨어진 이불이 걸려있다. 엄마가 동영상을 보냈다. 나의 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트로트 음악이 깔리고 꽃을 찍은 사진 위에 수놓은 건강상식. 첫 페이지는 오이와 양파를 꼭 먹으라는. 이런 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나뭇가지가 휘어진 밤. 흰 눈을 퍼먹는 기분으로 동영상을 끝까지 본다. 네. 표제작이에요. 표제작이 조금 밝은 시였으면 좋았을 텐데 표제작이 되게 좀 어두운 시예요. 그리고 저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시여가지고 더 저에게는 뜻깊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 캠핑 낭독회를 위해서 쓰여진 시인데 캠핑에서 우리가 카레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겸동인이. 주민현 시인이 양파를 가지고 오고 제가 이 콜리플라워를 가지고 왔고 또 당근인가 가지고 온 친구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콜리플라워를 가지고 와가지고 카레 재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재료에 대한 시를 다 써서 카레를 먹으면서 그걸 읽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읽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었거든요. 갑상선암이라서 되게 어쨌든 완치가 가능한 그래도 암 중에서는 착하지 않은 덜 위험한 그런 암에 걸렸는데 저는 그 덜 위험한 암에 걸리고도 수술도 안 하고 죽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너무 겁이 나고 암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 일단 암이라는 말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겁도 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죽겠다. 근데 엄마가 엄청 속상해요. 왜 그렇게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가 엄청 설득을 해가지고 흉터도 안 남고 이러는 거를 알아본다. 자식이 뭔지 수술비가 2배나 비싼데 내가 그걸 알아본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이제
안쪽 흉터가 안 남게 하려면은 안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죽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걸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 근데 생각을 어떻게 고쳤냐면 바로 앞에 나한테 닥친 일만 생각해야겠다. 그랬더니 좀 견뎌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 일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근데도 암에 걸리니까 아픈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갑상선 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을 때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떼기만 하면 사는데 엄살을 떨고 맨날 밤낮으로 울었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증상이 없어서 아픈 것도 없고 통증도 없잖아요. 이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수술을 하면 아프겠지만 근데 수술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상처를 받아요. 야, 그 감기 같은 거야. 감기 네가 걸리라고 이렇게 돼 마음이. 그리고 뭐 걱정을 심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너 그거 여성 관련 병은 야 자궁암도 알아봐야 되고 딴 데도 이상 없나 알아보라 그러면 걱정을 막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도 상처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상처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상처가 되는 때가 암 걸린 때다. 근데 친구들이 제가 암에 걸렸다 하니까 응원차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진동벨이 막 울리잖아요. 커피 가져오라고. 진동벨이 막 울렸어. 근데 신우이가 암 걸린 애가 커피 가져오라고 농담을 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커피를 가지러 가면서 막 울었어.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암에 걸린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말이 많아서 아프다.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암이 이런 거구나. 마음에 걸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기에서 조금 떠나와야 그게 다 위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 사람이 이 무거운 것을 좀 가볍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농담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짜증나고 진짜 눈물만 계속 나는데 근데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저한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는 계속 딸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몸에 좋대 한번 보내요. 그리고 동영상을 계속 보내요. 근데 그 동영상은 너무 촌스러워. 트로트 음악에 무조건 깔리고 꽃을 그렇게 찍어대요, 엄마는. 그 위에 건강 상식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 오이 먹어라, 양파 먹어라 이런 거.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서 보내지? 그래서 보기도 싫지만 아까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눈 퍼먹는 기분이라고 했잖아요. 콜리플라워를 딱 보면 암덩어리처럼 생겼어요. 딱. 그러면서 이상한 걸 영상시키는데 눈을 퍼먹는 기분이 들까 이걸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조난당하면 이렇게 탈수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을 퍼먹으면 수분이 보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보내준 영상도 볼 것도 아닌데 위로가 돼. 그래서 막 울면서 동영상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알았어, 양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먹던 음식을 가장 많이 먹던 때가 그때였다.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것도 많고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극진하게 느꼈던 때고 이 시집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콜리플라워가 표제자극이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목만 보면 슬픈지 모르잖아요. 제목만 보면 괜찮아. 아름다워요. 콜리플라워. 근데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콜리 띄우고 플라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꽃 이름인 줄 알고. 근데 붙여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번에 부를 노래는 피난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제가 제일 최근에 발매를 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보문산 숲을 걸으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집중하면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 가까이 빙빙 맴돌았어요. 이제 나는 이곳에서 떠나야겠죠. 두루루루 두루루루
정말 좋습니다. 또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무슨 시를 읽어야 저걸까 어울릴까. 질문은 네, 질문 있어요. 이 뚫어지게 나를 바라본 흰빛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흰빛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 아까 콜리플라워에서 제가 다시 볼게요. 흰빛. 그 안에 뭔가 아까 흰 뭉치라고 생각했는데 돌이 있다고 믿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저 말들이 진짜 그냥 흰 눈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믿고 싶다라는 것. 그거는 진짜 상처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흰 눈을 던진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돌이 들어있으면 엄청난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눈이었을 수도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심지어 그 뒷 문장이 뭐냐면 내가 한 말들이 내 마음에 걸려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여태까지 나도 뭔가 아픈 사람들한테 상처 진짜 많이 줬겠다.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한 말들이 다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겠구나 하면서 반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거기 그 흰빛을 믿고 싶다라는 절박함 같은 것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악의 없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다 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 내적인 어떤 합리화 과정 속에서 이 문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전달했을 때 읽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 때나 읽으면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진솔님의 이번 노래 제목이 혹시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현실을 나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겠지라는 말이 되게 슬픈데 나는 원래 막 다람쥐 오소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시적으로 비약이 딱 되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옆에 잠깐 앉아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어떤 시를 읽을까 생각했는데 서진이 하굣길이라는 시가 되게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서진이 하굣길. 어디까지 왔어? 저요? 지금 나뭇잎까지 왔어요. 나뭇잎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나뭇잎 말고 제가 있는 나뭇잎이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 벽돌까지 왔어요. 벽돌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벽돌 말고 중학생 닮은 벽돌이요. 벽돌 어디가 중학생을 닮았을까? 이제 꽃 있는 데까지 왔어요. 꽃이 피었구나. 네, 꽃이 피었어요. 너무 많은 세상에서 단지 집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할 때까지 묻는다. 어디까지 왔어? 묻는 동안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 네. 아까 그 아스팔트로 덮인 흙과 땡볕에 말라가는, 타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셨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이 도시 속에서도 보통은 길을 묻잖아요. 너 어디야? 어디까지 왔어? 라고 하면은 보통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무슨 식당 앞이에요. 아니 교회 앞이에요. 편의점 앞이에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 아들의 이 대화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거의 안 바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썼겠지만 대화 내용이 그대로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저희 이제 맞벌이 하니까 남편도 시인이고 저도 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인인 건 다 알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강연 중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애가 이제 하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는 하교 혼자 집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서울 도시에는 다 데리러 와요, 부모가. 아니면 학원차가 데리러 오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예쁜데 얘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유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불안했는데 집에 가서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강연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까지만 잘 가면 되겠지 하고 교문 앞에서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딱 왔는데 어디까지 간지를 알아야 빨리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어디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나뭇잎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나뭇잎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뭇잎까지 왔다는데 세상에 나뭇잎은 너무 많잖아. 그랬더니 그런 나뭇잎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어디까지 왔어? 그랬더니 벽돌까지 왔대요. 근데 벽돌이 진짜 많잖아요. 도대체 무슨 벽돌이냐고요. 근데 자기 앞에 그 말을 조금씩 알 것 같아. 왜냐면 중학생 닮은 벽돌이라 하니까 중학교가 있는 담벼락이 엄청 높다란 붉은 벽돌로 쫙 있어요. 그게 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왔니? 꽃 핀 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꽃 있는데 그 세상에 꽃이 얼마나 많아요. 화단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묻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집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거기까지 왔다고 할 때 이제 안심이 좀 돼요. 이제 근데 내가 묻는 동안 내가 걱정하는 동안 이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 같은 거.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집과 가까워지고 있겠거니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전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 건물과 아스팔트와 도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냐고 물었을 때 나뭇잎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저한테는 매우 놀라운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서진이의 하굣길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를 읽고 질의응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는 됐는데 낭독회 때 읽은 적은 없는 시가 있어요. 죽도록 중랑천이라는 시인데 낭독회 때 왠지 한 번도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읽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없죠. 좋은데 왜 안? 좋아서 안 읽었는지. 그거를 이 대전까지 왔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중랑천. 여름엔 속이 훤히 보인다. 당신이 그만큼 맑다는 뜻이다. 어디 모래가 많은지, 어디 안장 없는 자전거를 버렸는지 내가 다 안다고 믿는다. 당신이 이렇게나 맑은데 모르면 다 내 잘못이겠지. 기록하지 않는 이 밤 어디쯤 물고기 뜰처럼 리듬 체조를 한다. 기록하지 않는 이 밤 어디쯤에서 당신은 나를 비난한다.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런데도 우리는 중랑천을 걸으면서 다정한 것이 무엇일까? 다정은 어떻게 생각해? 물소리가 소음이구나. 불어난 중랑천이 장관이구나. 여름이 흙탕이다. 당신이 그만큼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
속을 모르겠다. 화낼 건 다 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이 섞여 흐른다.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웅덩이엔 쓸려가지 못한 물고기들. 중랑천은 범람하지 않았다. 동부 간선도로도 통제되지 않았다. 찌르륵 찌르륵 우는 풀벌레들 씹고 사는 너구리 3마리를 바라본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양식장 우럭이 뒤집어져 있다. 가둬놓고 죽이는구나. 거기가 죽을 자리가 아닌데. 너구리에게 밥을 주는 온전한 사람이 많아진다. 죽도록 미워하려고 중랑천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죽도록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난리다. 네. 죽도록 중랑천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미워요. 그게 함께 있다 보면 더욱더 그런 느낌을 자주 느낄 수가 있는데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1시집 때도 눈먼 지정이라는 시에서 이제 남편 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가는데 혼인신고, 뭔 신고 했으니까 이제 남편도 신고해 볼까 하고 동사무소를 갔다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냥 잘 살아야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진짜 여러 번 들잖아요. 어떤 한 존재한테. 근데 중랑천을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엄청 맑은 거예요, 물이. 속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왜 물속에 버리지? 이러면서 거울 막 관찰했어요. 그리고 오리도 보이고 뭐 송사리 떼까지 다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만 투명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지. 만약에 뭔가 잘못됐어도 다 내 잘못이야. 이 사람하고 있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겨도 무조건 내 잘못이야.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들어요. 근데 이제 비가 막 왔어요.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고 물속을 흙탕물이에요. 속을 모르겠고 사람을 믿을 게 못 되고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중랑천도 큰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흙탕물이 되고 막 범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떤 관계에 대한 비유로 끌고 와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너구리 얘기도 나오고 양식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좋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인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디서 치료받냐고 하면 결국 인간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 물고기를 사실 가둬놓지 않으면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살 길을 가니까. 근데 수온이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할 때 얘는 어떻게 갇혀 있으니까 다 뒤집어져서 죽어 있는 거죠. 온난화든 뭐든. 근데 가둬놓고 죽이는 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살리는 사람 또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양가적인 마음이 다 있구나. 그래서 뭔가를 완벽하게 미워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좋아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중랑천을 걸으면서 적어내려가 본
이게 마지막 시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시에서 네.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음표가 발에다 쏟아져 내린다, 네. 쏟아져 내린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네. 어떤 마음일까 상상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어떤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새별오름 오르는 시에서 일단 걷는. 네 거기서 옥상 그 언덕 끝에서 네. 쏟아져 내린다는 게 있었고 다른 데는 지금 그 뒤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걷는다에 있다. 그죠? 네. 나는 걷는다라는 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쇼팽의 음표들이 발등에 엎어진다. 네. 발등에서 엎어지는 쇼팽의 음표들. 맞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쇼팽 엔솔로지에 그 청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쇼팽 발라드 1, 2, 3, 4번까지 읽고 그것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청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2, 4번이 들어가 있어요. 3번은 좀 못 쓴 것 같아서 뺐어요. 근데 어쨌든 세 편의 시가 쇼팽 발라드를 읽고 쓴 시라서 같은 비유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작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제목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쇼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을 하면서 쇼팽의 음악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쇼팽을 들어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1번이 2번 같고 2번이 3번 같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저한테 쇼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너무 멋있는 그분이 이 음악에 심취한 어떤 대가가 어떤 음악을 설명할 때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젖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말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책 추천할 때 있잖아요. 책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정보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정보가 하나도 없이 나 이거 읽고 울었잖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내가 진짜 인생책으로 꼽아. 그럼 사요. 왜냐하면 추천한 사람의 말을 믿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추천할 땐 진짜 진심으로 정말 좋았던 걸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사요. 얘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얘는 뭘 느꼈지? 얘가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뭐 한이의 참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추천하면 나도 그걸 느끼고 싶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조성진이 그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너무 길게 조성진까지 갔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마지막 곡을 좀 들려주시고 마치시겠어요? 네. 질문을 다들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저 어떤 느낌과 함께 질문을 드리잖아요. 네. 아까 집 옮기기 네. 키스에 대한 시가 사람들이 마지막에 슬프게 받아들였다는 네. 걸 듣고 전 되게 놀랐는데 저는 슬프기보단 되게 좀 약간 화물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심지어 저는 그 시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중간에 그 남쪽 마당이나 네. 풀만 나오고 네. 그다음 그 부분부터 이제 확 트이는 느낌이어서 참 좋았는데 네. 그 둘에게 되게 집중돼 있다가 갑자기 시야 확 바꾸는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키스의 순간에는 이렇게 잠깐 딱 떨어져서 아득함을 느끼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그게 진짜 참 좋았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 싶었고 제가 네. 드리고 싶었던 그 궁금한 시연은 그 사슴 뿔 다르기인데 네. 그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정상성을 위해서 잘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네. 점에서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뿔은 빛난다, 잘렸지만 네. 이라고 하니까 나게 위로되겠다. 나도 어. 언젠가 뿔이 잘렸던 것 같고 그 뿔이 빛나겠다 하는 빛나. 그런 위로가 되는 시일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걸 팍 줄였다고 하셨을 때 네. 흥미로웠는데 네. 근데 진짜 줄인 시가 아주 멋지기 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음. 어쩌면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더 많은데 네.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속아낼 때 네. 어떤 순간에 얘는 좀 욕심을 버리고 놓아야겠다 음. 라고 간결하게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사슴이 풀을 뜯고 뭐 이런 것들 마지막에 한 줄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앞에 그 광경을 다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공원이 어떤 데고 내가 그거를 왜 받고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다 전달하고 싶었어요. 묘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 창작을 배울 때 거의 대부분 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보여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버릇이 들린 거죠. 이미지로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슴의 뿔을 들고 손을 치켜들고 우승했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를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을 언어화시키는 것을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재연의 윤리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인간을 그려낼 때 그 되게 비판적인 논조에서 특히나 그것을 되게 사회 비판적으로 강렬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쓸 수 있죠. 근데 내 논조가 그게 아닌데 그걸 가져다 쓰면은 그 감상이 삐뚤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옹호하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남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진짜 아름다운 전통 행사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걷어낸 그런 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시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노래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마지막 휴양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거는 그 그림책 중에 마지막 휴양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서 문장들을 좀 짜깁기도 하고 하면서 가사를 좀 만들어봤던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휴양지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쉬도록 해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지도는 쓸모없어요. 강물이 흐른다면 어디든 좋아.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나요? 바다인가요? 날씨인가요? 기적인가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계신가요? 질문을 대전 하다가 죄송해요. 네. 그 맨 처치에 네. 물로 수건을 닦은 거를 남편분이 알게 되겠다라는 네. 있는데 정말로 그때 알고 나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짜증냈어요. 그 발로 얼굴을 닦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진실을 왜 시로 알게 하냐. 자기는 이제 시가 싫어질 지경이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시인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예지 발표에 먼저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시를 써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시를 안 보여줬죠. 근데 이제 집으로 책이 오잖아요. 남편 이름으로도 한 권 오고 제 이름으로도 한 권 왔는데 진짜야?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시적 허용인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북토크를 하잖아요. 근데 북토크에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막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그걸 전해줘가지고 그 진짜라던데 그래서 약간 부부싸움 조금 그래 죽도록 죽는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경일 시인님 모셔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워낙에 되게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질문을 여기는 저번에 뵀죠. 네, 선시인님 네. 시집 너무 잘 읽어가지고 또 다시 대전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시지 않았어요? 서울에 한번? 서울에도 올라가고 네. 이제 연대 활동할 때 그쵸? 그때 인사 예, 나눴죠? 같이, 예. 같이 행사를 투쟁하는 행사 네, 투쟁하는 행사에 제가 서울에서는 투쟁을 하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그걸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저도 음. 또 투쟁 다투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고 예. 그 투, 계속 대전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있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때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 마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시면 아실까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얼떨결에 와가지고 아, 그래요? 시제도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아, 조금 더 나았을 건데. 하나도 더 낫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안 읽고 온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워낙에 사회자도 있고 뭐 이러는 북토크도 다니는데 이렇게 가수와 함께하는 북토크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노래를 듣고 어울리는 시를 뽑아서 해야지 했는데 저절로 이렇게 뽑아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솔님한테도 소감 듣고 싶어요. 소감이요? 네.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형식은 흔치 않은 방식이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재밌고 또 제가 부른 노래를 또 시를 읽어주시는 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좋았어요. 예술이 서로 이렇게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그걸 실현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다. 듣고 생각나는 시가 연결이 되는데 왜 이 시가 생각나는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시를 읽고 그것에 어울리는 노래를 하는 것도.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도 가까운 책방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뒤에 책 네. 준비되어 있고요. 3집도 한 권? 두 권? 네, 두 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받으실 분들. 네. 이거 할까요? 아니 아, 네. 오늘 오라고 했어요? 아니 지난주 예배 때 네.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또로 아, 그래요? 진작은 했었는데 약간 연세 드신 여가수분 있잖아. 예전에 그분은 약간 네. 청춘학교 행사할 때마다 연세 나이를 갖고 저기 동학사에서 그 피자 카페 하시는 분. 워낙 그래서 다양한 분이 한 시간 네가 크다가 야 이거 너무 젊으신 분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우정식이요. 네. 김은지 씨라고 부르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김채은 김은지 씨는 여기가 여기. 맞습니다. 와주셔서 세종에 계세요. 대전에 계세요. 대전 어디 있어요? 네. 신성동에. 금일이라. 응? 입금이 출금을 하게 되면 들어오잖아. 그분도 잘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써도 되죠? 음악 전공했어요. 계좌가 있으니까. 아 일로 입금시키는데? 그러면 되죠. 예. 살펴라 주십시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잔 해요? 한 잔이 아닐 것 같은데? 같이 목사님도 같이 가요? 같이 가 목사님하고 최소한. 아직 멀었는데 뭐. 그래요? 조금 계셔요. 그럼 또 결제라도 하고 가게. 예. 우와, 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잘생겼어요. 와, 이거는 말씀하셨던 식당 같은 데서 늘어나는 거죠. 이거 부끄러워요 저는.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맞지. 이거 박스에 까먹어. 아 이거
그 상자 알겠습니다. 이것만 숫자만 쓰고. 네네 가방 있으니까. 와. 네. 제가 도와달라. 아유 병원 선배가 홍빈현이 저쪽 저쪽 반대 맞게. 네, 뵙겠습니다. 유용하다. 네, 겨울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니까 겨울 난간 잡고 가서 자고 난간 잡고 가서 겨울에 뭐 겨울이 아니고 항상 잡는 게 제일 나아요. 겨울이 아니라 지금도 잡아야 돼. 딴 생각하다가 내가 다친 거니까. 가서 먼저 얼굴은 돌아보니까 언제 갔지? 주문하신 데 갔겠지. 학교 동안 청춘학교는 아닐 것 같아. 네, 우리들 공원 같은 데 그렇지 않았다. 낯설은 얼굴은 아니고 머리에도 알려. 예쁜이라 분들은 강렬히 아니 이제 성함들 뭘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그때 여자분 다 이쁘고 어제는 내가 원래 수업인데 네. 근데 안 오셨죠? 안 갔지.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저 최영환 선생한테 뭐라고 했다니까. 아니 그 아무리 학생이었어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너무 빙빙거리지 말라고. 아니 8주 동안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중학교 그 아줌마는 아주 자기 멋대로야. 삐져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 그 한동안 삐져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2월달인가도 한번 그랬거든. 한국적이신 거예요 그게? 네? 습관적이에요? 그러더니 또 지난번에 그러나.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지난번에는 자기네들끼리 내가 뭔 얘기도 안 했어. 아니 여기 초등부 수업 시간에 토요일 날 지난번에 이제 막 계속 어머니들이 물어봐. 이제 아들 때문에 한번 내가 수업을 못 나왔거든. 초등반 그 지난번에 아들 그 네. 사건 때문에 포항 가 있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들이 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보기만 하면 아들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도 걱정돼서 이번 토요일 날 저기 내려가기로 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다음날 금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수업 안 하고 간다고? 이렇게 또 아주 그 선생님 아들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또 수업을 안 들어온 거야. 수업 안 한다며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그 시간이 돼가지고 집이 근처거든.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반에서는 선생님 저기 그냥 아들 만나러 간다고 그랬지. 아이고. 그 금요일날 간다고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수업을 안 들어오려고 이 양반이. 그러더니 엊그저께도 목요일날도 막 난리가 났어 카톡에. 그저 박경수 선생이 뭐 오늘 그 교감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경수 선생한테 오늘 내 수업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왜 교감 선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고. 교감 선생 고등분이 양선주는 선생님이 한 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문자 했던 어머니가 그럼 선생님한테 그럼 아세요? 아니야 그게 누구나 그랬더니 모르고? 몰라. 지난번에는 뭐 최영하 선생이 전화해가지고 이광 선생이 수업 못 들어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경수 선생이 또 최영하 선생한테 얘기를 했나봐 중간에. 그러니까 최영하 선생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 전화 온 적 없는데 완전히 그러고 막 요새 그냥 완전히 아프다. 엉망이라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이게 전에 갔던 데 갔던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면 전에 가는 데 저녁을 먹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때만 어머님 늘 안 좋으셔. 노래 안 좋으신데 오늘 좀안 좋다고 그러시니까 신경 쓰면 신경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어머님, 어? 나하고 돌아가시니까 13년 같이 살았어. 너 지금 여동생은 같이 안 있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출근할 때 11시 넘어서 오니까 그리고 하루에 형은? 몇 형은? 형은 따로 또 나머지 형제는 없어? 어머니랑 제가 지금 오늘 보는 거 어때요? 시간이 많이 안 봐, 많이 못 봐요. 일하고. 영어 다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만들고 영어 다 아들이 너무 아들 되게 좋은 알아요. 아들이 그 친구 아들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 나오고 딱 그러고 있는데 몇 살인데? 어? 여섯 살? 여자친구가 여사친이라고 여자친구가 여사친 그러니까 여섯 살이냐고. 여섯이요? 이거 있어? 아니 알겠어. 아저씨 알아? 네? 뭐가요? 아저씨도 너 아냐고. 아니 아저씨는 안 봤어. 누구인가 영동에? 네? 아 컴퓨터에서 만난 선생님인데 사람 추천해주고 친구한테 선생님 우리는 몰라. 그 얼굴 못 봐서 시간이 안 맞거든. 같은 시기에 있긴 있었는데 네. 요새는 신천지 아니야?
저한테 이제 영어 배우고 신천지 선생님도 하나 있잖아. 네? 신천지 선생님 하나 아, 있잖아. 있는 건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안 맞고 다니다니까 못 봤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옛날에 회식할 때 한번 만나 안 봤는데 그때도 있다가 여기밖에 없나 뭐 제가. 개척한 데가 뭐 나쁘진 않았잖아요. 나쁘진 않았으니까. 수리야 다 똑같은 건데. 플랫컵을 한번 구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뭐 드시고 싶어요? 이거 고기가 땡겨요? 아니면 이런 뭐 고기나? 예. 예, 예. 예. 삼겹살 튀고. 네. 그러시죠. 삼겹살. 예, 삼겹살. 예. 조촐하게 두 분이서 네. 아직 목사님이랑 좀 안 끝나가지고, 예. 한번 더 사볼게. 또, 예. 지금 이제 오늘은 뭐 젊은 애들만 와가지고 일부러 비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비켜준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아들 또래 애들만 와 있더라고. 대화가 좀 하기가 그렇지. 그렇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생각하나 보시지 뭘. 뭐 저기 네. 만두 하나 먹을까? 예.
말 남기게 끈소리 좀 하자. 사장님 만두도 하나만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튀김만두, 튀김만두 어떤 거? 뭘로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요. 둘 다 맛있더라고요. 예, 튀김 튀김? 예. 예. 참이슬 하나 주세요. 봐봐, 강릉에서 지금 이야기 그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 학교를 오니까 이제 다 걱정을 한다는 건데. 맥주는 안 먹지? 네. 소맥 안 하지? 예, 오늘은 또. 들어왔어요. 예. 네. 계좌이체도 다 했고. 요새는 걔는 안 나오냐? 누구요? 누구지? 걔가 어떤 개? 김 옛날에 네가 입부장하다고 했다며. 아, 뭐 지혜 선생? 영어 선생? 아니 교사 말고 학생 중에 어? 김진아인가? 걔나가 누구야? 천다인 선생? 예? 학생 김진아라고. 이쁘다 그거는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쁘다 그랬어? 네가 이쁘다 그랬구만. 내가 이쁘다 그랬나? 아니 그 선생님이 사귀어보라고 한 거 아니야? 또 내가 사귀어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이쁘다고는 안 했어요. 요새 근데 못 봤는데? 안 그리고 다니는데? 안 다시나 봐요. 못 본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다만 그래도 거기 몇 달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다니던데 안 다니고. 아니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뭐 쉬시려고. 인지만 해. 아우 이거 다 다스리고 인지는 그렇게만 해. 그 뭐야 또 이제 좀 부족한 거 내가 다 돕겠나? 달라고 해. 세원 놀려고. 그렇게 안 갚아요. 거기에 우리 뭐라고 이래야 돼. 네가 안 했다는 거. 예. 자, 봐봐. 아파트 예. 나는 내가 소장이잖아.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일단은 주간 딱 걔는 교장은 요새 네. 술 많이 안 먹나? 모르겠어요. 제가 저녁 시간이 자주 없다 보니까. 근데 안 먹지는 않을걸요. 안 드시지는 않는데 전에보다 더 하는지 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 이거야? 반찬 아, 뺄텐데. 예, 이제. 내가 반찬 좀 갖고 올게. 아, 예.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얘는 소장이 아니니까